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프로그램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무릎 질환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퇴행성 관절염만큼이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기로 잘 알려진 손꼽히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인데요. 이게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도 자주 발생을 하지만 이 반월상 연골이 만약에 나이와 함께 약해졌다면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파열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오늘 살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장태동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장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좌식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무릎 구조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네.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무릎 관절은 이제 위쪽에 대퇴골, 밑에 쪽에 경골, 그리고 앞쪽에 슬개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세 개의 뼈 사이에 안쪽과 바깥쪽에 반월판이라고 보시면 콜라겐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그 사이로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와 전방 십자인대가 서로 십자 모양으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름이 네. 십자인대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은 앞과 안쪽, 바깥쪽 총 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은 아니네요, 반월판이. 콜라겐 덩어리여서 디스크 같은 일종의 연골판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립니다. 연골은 뼈 겉에 있는 막, 사기 그릇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네. 그걸 연골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카틸리지와 메니스커스라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해석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연골이랑 연골을 보충해주는 연골판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혼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무릎 손상했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 네. 십자인대 파열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주제인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말고 또 어떤 손상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무릎에는 보시다시피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네. 이 구조물들에 이제 손상이 가게 됩니다. 대퇴부 쪽에 이제 연골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쪽이랑 바깥쪽에 측부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인데 그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 또는 슬개골이 바깥으로 빠지는 슬개골 탈구 그리고 대퇴골과 경골 쪽에 뼈가 부러지는 경우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흔한 편입니까? 아주 흔한 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는 질환으로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무려 16만 8천 명이나 달합니다. 이처럼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주제가 생소하기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익숙한 또 질병명은 아니어서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발생하려나 했는데 네.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러니까 반골상 연골판이 파열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네. 콜라겐 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 경골하고 대퇴골 관절면 사이에 구조 모양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랑 바깥쪽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접촉면이 증가할수록 관절에 부하되는 스트레스를 얘네들이 분산시켜줍니다. 그래서 체중이 부하되거나 내가 관절을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양이 C자형, 반달형이어가지고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연골이 충돌하는 걸 막고 좀 더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손상이 되면 보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무릎 관절 질환하면 중년 여성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무릎 질환으로 병원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알아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어떤 연령대?
주 발생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남자랑 여자랑 오시는 게 조금 다릅니다. 네. 남녀 모두 이제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에 이르러서 연골이랑 연골판이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콜라겐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년층에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먼저 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근력이 떨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진 콜라겐에 충격을 가해지게 되면서 파열이 일어나서 중년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오게 되는 거고요. 젊은 남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스포츠나 외상에 의해서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년 여성에서 흔한 이유가 콜라겐의 그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주변에 이제 근력도 떨어지지만 이제 폐경에 이르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신의 인대 부분들에서 콜라겐에 대한 성분이 쭉쭉 감량되게 돼요. 그러면서 피부도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대도 불균형이 맞춰지고 탄력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다리가 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니까 연골판 파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이렇게 O자형 다리라고 하죠. 뭐 X자형 다리 뭐 그런 식으로 변형도 많이 생기는데 후천적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신 분도 있는가 하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다리 변형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은 좀 더 이런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변형된 다리, 휜 다리를 교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선천적으로 이제 O자형 다리이신 분들이 한쪽, 안쪽으로만 체중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정상 일자 다리이신 분들보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순히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그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리를 교정시켜줘야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에 대한 교정도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O자형 다리를 일자 다리로 바꿔주는 수술을 우리가 교정절골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휜 다리가 교정이 되면 예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휜 다리 자체를 교정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열이 됐을 때 그것을 치료할 때 그걸 같이 하기는 하지만 오다리인 사람을 미용적이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교정절골술을 해서 일자다리로 만들기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은 안쪽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오다리가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근력을 유지시켜줘서 무너지지 않게만 하면 굳이 교정하지 않더라도 안쪽 연골판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원인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치료,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원인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찾아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차근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스포츠. 네. 원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중에 스포츠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연관고리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젊은 분들 외상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젊은 남성들이 연골판 파열이 왔다? 대부분 다 운동에서 생긴 겁니다.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또 취미로 주말에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스포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젊은 여성분들도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스포츠가 그러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릎이 회전하게 될 때 C자형 구조물이 짓이겨지면서 찢어지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열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같은 트위스트 동작, 회전 동작이어도 20, 30대 때는 버틸만 했었는데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40대, 50대가 돼서 같은 동작을 했는데도 그것만으로 찢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스포츠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밌어서도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운동 스포츠를 좀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좀 더 주의해야 한다. 나이에 맞는 운동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어떤 스포츠를 주의해야 합니까? 가장 큰 스포츠는
회전을 하는 스포츠인데요. 네. 축구, 농구 같이 순간적으로 회전력이 필요한 스포츠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농구 같은 거는 점프 착지 동작이 많기 때문에 한 발로 착지할 때 트위스트 동작, 회전 동작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파열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들은 이제 내가 근력이 떨어지는 시점인 30대 중반 이후에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작으로는 갑작스럽게 스타트를 끊는 전력 질주가 포함되는 스포츠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회전력이 들어가는 방향 전환이 들어가는 스포츠나 갑작스러운 출발을 하는 동작일 때는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스포츠들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라고 표현되는 운동들이 사실은 좀 격렬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말고 그리고 노화도 좀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말씀 중에 계속 노화라는 단어가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콜라겐이 주 성분입니다. 이 콜라겐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지는 게 노화의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같은 약한 충격에도 얘가 찢어지게 됩니다. 쪼그려 앉게 되기만 해도 찢어지게 되고 양반다리 같은 압력이 가해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녀석이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틀어지는 힘을 받기 때문에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멀쩡했는데 요즘은 쪼그려 앉기만 해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탄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찢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횡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우리가 이제 파열의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네. 가로로 찢어진다는 건 탄력성이 떨어져서 얘가 떡 하고 벌어져서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짓이겨지듯이 스포츠하면 찢어진다고 설명을 네, 드렸는데 네. 그 경우에 찢어지는 모양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게 찢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결대로? 결대로 찢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설명 또 드리겠지만 가볍게 관리만 잘 하셔도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 C자 모양이고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릎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평평한 면입니다. 네. 이 면이 유지가 돼 있다면은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면이 유지가 안 돼 있다면 이 면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골판 자체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도 혹시 연관을 미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반월상 연골판은 아까 말씀드린 주성분은 콜라겐이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다당이랑 연골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의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에서 연골판 자체가 약해져서 손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과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대신에 태아가 엄마 자궁 속에서 무릎의 자세에 따라서 연골판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형이 원판형 연골판입니다. 아까 반월상 연골판은 이렇게 C자 모양이었는데요. 원판형 연골판은 여기가 둥글게 다 완전히 막힌 모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신 분들은 콜라겐이랑 다당, 연골 구성 세포가 다른 모양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옷이 좀 성기다고 표현을 하죠. 연골판이 성긴 조직으로 돼 있어서 충격 흡수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더 잘 느끼시고 찢어지지 않더라도 잘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조짐이 있다는 걸 알아채려면 증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건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락킹 증상. 네. 이건 어떤 거죠? 락킹 증상이라는 건 흔히 이제 잠김 증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연골판 파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찢어진 쪼가리가 무릎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껴서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고기 먹다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낀 적 있으시죠? 그런 느낌처럼 연골판이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을 구부리지 못해서 딱 하고 굳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잠김 증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잠김 증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있고요. 너무 강력하게 껴가지고 완전히 굳은 채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김 증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고의적으로 내가 피려고 하면
껴있는 거를 더 찢어버리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굳이 피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의사가 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또는 일시적으로 꼈다가 빠졌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들락날락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락킹 증상이 걸려버리면 네. 이거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까? 파열의 위치나 정도, 모양에 따라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노년층의 경우는 이제 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다치지 않더라도 연골판이 찢어져가지고 통증을 느끼셔서 오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붓게 되고 또는 연골판 손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연골 손상이 오기 때문에 시큰거리는 관절염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양반다리 같은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연골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짓이겨지는 통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긴 증상으로 양반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이게 사실은 빨리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 검사는 어떤 것부터 좀 진행이 될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면 신체 진찰을 먼저 하죠. 그 중에 이제 어려운 말로 맥머레이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환자분이 누워 계신 상태에서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골판은 회전력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 상태에서 무릎을 회전시킵니다. 돌리는군요. 그렇죠. 이때 통증을 느끼면 이거는 찢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찢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정밀 검사로는 MRI 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골판은 이게 한번 손상이 되면 네.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재생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연골판은 내 체중이 직접적으로 부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찢어진 연골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대부분 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연골판 자체에는 혈관이 굉장히 극소 부분에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혈류가 공급이 돼야 그쪽이 낫는데요. 연골판의 안쪽 부분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끝에만 있어요. 그리고 찢어질 땐 대부분 안쪽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찢어지신 분들은 대부분 가만히 냅뒀을 땐 절대 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인체는 약간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좀 네. 기대를 했는데 맞습니다.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재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사실 어떤 질병이든 방치를 하면 다른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혹시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연골판이라는 것 자체가 무릎의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쿠션은 뼈의 막에 있는 연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연골판이 있는 것이고요.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은 이 쿠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연골판 자체에는 큰 신경이 없기 때문에 찢어졌을 때 처음에 아픈 건 피가 나고 부어서 아픈 겁니다. 그 부종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파졌을 때는 뼈의 막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관절염 통증이 시작돼서 병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진행해서 관절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증이 났을 때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네. 꼭 오셔서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이게 한번 괜찮아지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나은 줄 알고 병원을 네. 안 가게 돼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법들이 행해지는지도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찢어진 위치, 그 다음에 정도, 그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찢어졌냐, 퇴행성으로 찢어졌냐, 일단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외상으로 찢어진 경우는 최대한 이거를 복구를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횡파열이 아니라면은 네. 대부분은 외상으로 찢어진 건 꼬매주는 게 첫 번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건 횡파열이 많은데 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일단 통증 조절을 먼저 하고 네. 추가적인 통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리 차원으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통증 조절부터 하고 관리 차원으로 넘어간다. 네. 이게 그러면 예쁘게 찢어진 경우에는 꼬맨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수술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건 스스로 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옷을 꿰매듯이 실을 이용해서 꼬매줘야 됩니다. 근데 꼬매줄 때 우리가 크게 예전처럼 째서 수술하지는 않고요.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꼬매지게 됩니다. 찢어진 모양이 이제 종파열, 세로로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갈라져서 찢어지는 파열들이 있습니다. 방사형 파열이라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꼬매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자 모양을 유지하게 가로로 찢어진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보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관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처치법이고 네. 그 이후에는 혹시 더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연골판이 파열된 지 오래됐거나 연골판 파열과 함께 연골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 큰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가 요할 수 있습니다. 연골판의 기능 자체가 얘는 이제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미 연골이 닳아져 버려서 퇴행성 변화로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의 치료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초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연골 주사 같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퇴행성이 너무 많이 진행되신 분들에게는 큰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회복 과정이라든지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늘상 연골판 봉합을 하게 되면 6주 정도는 목발을 딛게 됩니다. 체중을 부하하는 곳이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내 몸에 뼈와 인대가 회복되는 시간이 1달 반, 6주예요. 그래서 6주가 지나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요. 3개월이 돼야 얘가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근력 운동은 3개월 이후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369로 설명을 드리는데 3개월째부터 계단을 시작하시고 6개월째 조깅, 9개월째부터 스포츠에 복귀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끝나야 내가 계단 정도의 근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목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목발이 중요하다는 건 6주 동안 땅을 디디면 안 된다. 이게 연골판 봉합 수술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힘들겠네요. 그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연골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면은 부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합을 하게 되면 2주 동안은 무릎을 펴놓게 돼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굽히는 각도를 증가하는 각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네네. 6주 정도가 됐을 때 목발을 뗄 때 120도 정도 되는 게 우리가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도가 되고요. 과하게 구부리는 건 언제나 재파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이것까지 복귀하시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게 됐었으니까 네. 여기까지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돌아오려면 3개월까지는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귀찮게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렸다면 사실 환자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무릎 관리는 잘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프지 않은 환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도 평소에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생활 습관 교정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 자체는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하면 할수록 연골판의 부하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연골판의 부하가 많이 돼서 찢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연골판이 또 부하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계단입니다. 그리고 내 체중이 불게 되면 말 그대로 체중의 부하가 또 많이 되겠죠. 그래서 체중 감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악화되는 요인이고 내가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보상하겠다, 좋아지겠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운동이 되겠는데요. 아까 3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설명드렸던 이제 관리 운동이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체중을 부하하지 않은 채로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 그 다음에 물속에서 걷기, 수영 같은 경우는 평형을 제외한 수영들이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악화 요인들은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계단 내려가기 같은 걸 피하시고 좋은 운동으로는 이제 실내 자전거, 물속 걷기, 수영, 그리고 평지 걷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건강하게 연골판을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노화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스포츠를 하다가 운동 중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방치를 하면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운동 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장태동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